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우입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어 한자 교재를 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일본어 상용 한자 무작정 따라하기, 줄여서 일상무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오늘은 작가의 입장에서 이 책에 관해서 여러 가지 소개 그리고 장점 등을 한번 말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교재에 담겨있는 저만의 철학과 장점을 크게 6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첫째, 사전 기술식으로 단순하게 한자의 정보만을 쭉 나열해 놓는 그런 불친절한 교재가 되지 않도록 초보 학습자라면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될 법한 학습 요령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도록 교재를 만들었어요. 인터넷 일본어 공부 커뮤니티 같은 곳에 가면은요, 거의 주 1회 걸로 같은 글이 올라옵니다. 책은 분명히 샀는데 한자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글이 올라와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초급 한자 교재는요, 일본어 한자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이들, 지금부터 일본어 한자를 공부하기 시작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학습 교재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학습 방법에 관한 조언에 관해서는 언급하고 있는 교재가 거의 없어요. 나름대로 컨셉을 잡아서 이렇게 외우는 게 베스트다, 특허받았다 라는 식으로 교재들이 나와는 있는데, 이걸 막상 펼쳐보면은 사전 기술식의 그런 정보 제공만 한가득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에 나와 있는 모든 정보들을 그냥 달달달달 외워야 되는가 보다 하고 깜지를 써가면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 방식을 잘 생각해보면은요, 그냥 사전 한 권 옆에 펼쳐놓고 무작정 사전을 베껴가면서 외우고 계신 거랑 큰 차이가 없어요. 당연히 많은 정보량에 과부하고 머리에 잘 안 남고 열심히 노력은 한 것 같은데 남는 게 없어서 회의감만 들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초보 학습자를 위한 교재라고 한다면은 어떤 걸 우선적으로 외워야 되는지, 어느 정도 선까지 외워야 하는 게 적정선인지에 대해서 그 작가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제 책에서는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자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혹은 한자 공부를 실패했던 초보 학습자들에게 일본어 한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도대체 무엇인지, 일본어 한자를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인지, 학습자가 해 나가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은 무엇인지, 학습자가 일본어 한자를 공부하면서 들 수 있는 의문점에 관해서 제 나름대로의 관점에서 인지심리학, 한자 정보와 응용 언어학적 근거를 들어서 하게 제시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둘째, 최대한 자세하고 다양하게 한자를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구성 방식을 취했습니다. 아주 옛날의 한자 책들은 단순하게 급수별이라던가 아니면 학년별로 한자를 나누어가지고 한자를 학습하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면은, 요즘에 나온 한자 교재들은 어떤 작가만의 특정 방법에 꽂혀가지고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한자들을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책들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자는 어느 특정한 방법이라던가 레벨별로 나누는 것만으로는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한 그런 글자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모양을 본떠 만든 상형자에는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일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삽입을 하고요. 둘 이상의 자립 한자라던가 부수자가 조합되어서 만들어진 한자에는 구성 요소의 조합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기술을 해서 알기 쉽게 기술을 했습니다. 또 단순하게 한자를 학년별 혹은 부수별로 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수와 모양이 굉장히 단순하고 많이 쓰이는 한자들부터 그로부터 파생돼서 점점 복잡한 한자들로 확장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교재를 구성을 했어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무작정 따라하기만 하다 보면은 한자를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대해서도 깨우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셋째, 어휘와 한자 그 자체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부가 해설을 기존의 어떤 교재들보다 자세하고 많이 해설해 놓았습니다. 일본어 한자 교재들의 대다수는요, 해설이 정말로 많이 부족한 편이에요. 형태, 의미, 소리가 모두 비슷한 그런 애들은 도대체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지, 이게 진짜로 많이 쓰이는 단어일까? 이게 정확히 어떤 거를 지칭하는 것인지, 도대체 왜 이런 기본 의미에서 뜬금없는 의미가 튀어나오게 되는지 해설해주는 그런 한자책이 잘 없어요. 독학하는 분들에게는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많이 궁금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일상못다에서는요 풍부하게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해설을 달아두어가지고 독학하시는 분들이 느낄 법한 의문점들을 하나하나 씹어서 이해시킬 수 있도록, 이해를 동반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넷째, 일본어 한자 학습 교재로서의 정체성을 아주 명확하게 잡았어요.
저는 어떤 교재가 일본어 한자 교재로서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한자의 모양과 의미를 효율적으로 암기시키고 이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기존의 한자 교재들이 가져야 되는 요건이고요. 두 번째는 한자를 일본어로 읽는 다양한 방법들을 효율적으로 습득시켜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셋째는 일본어 한자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던가 법칙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시중에 나와 있는 대다수의 교재들은요, 이런 첫 번째 조건, 즉 한자를 어떻게 외우는지, 한자의 모양과 뜻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고 있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예를 들면은 서울 경자라고 하는 한자는요, 교토, 개항,北京이라고 읽는 방법이 총 교, 케이, 킹이라고 하는 세 가지 발음이 존재합니다. 일본인들은요, 자신이 본 적이 없는 어떤 한자 어휘를 보아도 한자를 대충 이렇게 읽는 건가? 라고 하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경고교라는 어느 지역의 고등학교의 이름이 신문에 나왔다고 치면은 따로 읽는 법을 조사하지 않는다고 해도 자연스럽게 이거는 슈교코고라고 읽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서울 경자가 가지고 있는 교, 케이, 킹이라고 하는 세 가지 읽는 법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기준이 되는 읽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존재해서, 그것이 서울 경자의 경우에는 쿄우라고 하는 것을 감각적으로 이미 깨우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학습자의 입장에서 이것을 바라보면은 한자에 달려있는 여러 가지 읽는 법 중에는 반드시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런 우선순위에 관해서는 어떤 교재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 발음인지를 몰라서 그냥 무식하게 모든 발음들을 똑같은 레벨로 외우고 있다 보니까 그냥 어렵게 외우다가 힘들어서 나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교재에서는요, 국내 최초로 음독을 어휘 생산성에 근거해서 1순위에서 4순위로 우선순위를 나누어서 제시를 했습니다. 음독을 공부할 때 1순위와 2순위는 기준이 되는 것, 즉 많은 수의 단어를 생산해내는 그런 발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유념해서 확실하게 학습하게끔 만들었고요. 3순위, 4순위의 그런 음독들은 얘네는 몇몇 단어들만 생산이 되니까 그냥 예외적으로 외워두면 되는구나 라는 식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학습 부담량을 줄이면서 효율성은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초금화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언제 발생을 하게 되는지, 한국 한자음과 일본 한자음은 어떤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일본어 한자를 배울 때에는 당연하게 익히고 알아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교재에서는 전혀 알려주지 않았던 언어 법칙들까지 총망라해서 알기 쉽게 가시화해서 수록을 해놨어요. 이만큼 자세하게 그리고 법칙화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일본어 한자를 알려주는 교재는 지금까지는 없었다고 감히 단언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섯째, 복습하기 쉬운 구조로 한자 교재를 구성을 했어요. 요즘에 나오는 대다수의 책들은 한자 바로 위에 작게 요미가나를 달아두는 방식으로 예시 단어를 제공하는 것을 트렌드로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학습할 때 가독성을 가장 우선시해가지고 디자인이라던가 구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시 단어들을 통해서 복습을 하고 싶어서 한자만 보고 이걸 어떻게 읽는지를 확인하고 싶어도 이미 한자 바로 위에 요미가나가 달려있기 때문에 복습을 하는데 조금 애매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구조 자체도 학습을 할 때는 좋은데 복습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하나의 단원으로 치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떠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이것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힘든 경우가 대다수예요. 제가 만든 일상문단은요, 복습하기에 용이한 그런 구조를 가지도록 디자인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제대로 된 연습 문제들을 각 소단원마다 넣었어요. 형태의 유사성과 발음의 유사성이라는 두 가지 형식을 택해서 어설프게 한자를 외웠다면 헷갈릴 만한 적정 레벨의 연습 문제들을 각 소단원마다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한자, 음독, 예시 단어를 왼쪽에서 오른쪽 순으로 배열되도록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조금씩 가리면서 복습할 수 있도록 제가 배열을 해놨습니다. 또 대단원, 소단원별로 한자들이 어떤 식으로 파생이 되어 있는지를 각 소단원마다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묶어가지고 제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들만을 따로 보면서 가볍게 복습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취해놨어요. 마지막으로
소책자를 따로 마련해 두었기 때문에 한자만 한꺼번에 따로 빼가지고 체크를 하면서 복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책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스케줄이 있고요. 길벗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제가 3단계로 나누어가지고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스케줄을 따로 올려놨어요. 그것들을 확인해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스케줄도 조정할 수 있게끔 제가 해놨습니다. 마지막 6번째로 현존하는 독학을 위한 한자 교재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작가와 직접 소통이 가능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저의 채널에서는 주말마다 라이브를 통해서 학습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메일을 통해서도 학습 상담을 받고 있고요. 또 3월부터는 일상묻다 교재를 통해서 학습 보조 강의 영상도 업로드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튜브라는 공간을 통해서 학습자분들이 직접적으로 저와 소통을 하면서 본인들의 교재를 통해서 학습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말은 길었지만은 한마디로 요약을 드리자면은 학습의 가이드라인 제공, 다양하고 효율적인 기술, 부가 해설의 풍부성, 일본어 교재로서의 정체성, 복습을 염두한 구성, 작가와의 직통 가능성이라고 하는 6가지 장점을 두루두루 겸비하고 있는 그런 교재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일본어사적인 지식을 집어넣어가지고 읽을 거리들도 마련해 두었어요. 이 일본어 상용 한자 무작정 따라하기 많이 좋아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 가지 유념하실 점은 일본어 상용 한자라고 하는 단어를 반드시 적으셔야 돼요. 그냥 한자 무작정 따라하기라고 하는 교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일본어 상용 한자 무작정 따라하기라고 정확하게 치셔야지 이제 제대로 이 교재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영상 찍는 게 굉장히 쑥스러워가지고 이걸 찍어야 되나 생각은 했었는데 이제 출판사에서 꼭 소개 영상도 장점을 부각시켜서 찍어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배 아파서 낳은 제 자식 같은 존재이니까 이렇게 장점을 들어가지고 설명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출간기념 도서구매자 사은품 증정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는 영상 설명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가능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